눈이 먼 화가. 아주 먼 옛날 어느 작은 도시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스탠리와 메건이었죠. 스탠리는 화가였고 이곳저곳에 그림을 팔러 다녔지만 그의 그림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입도 거의 없는 편이었죠. 이런 말 해서 미안해요, 여보. 그런데 오늘은 그림을 한 장도 팔지 못했어요. 그림은 관두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까요? 메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메건이 생각했을 때도 그들이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여보. 내일 일을 찾으러 나가볼게요. 우리 브루노! 그래, 나도 반가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스탠리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가 하고 싶었던 건 그림뿐이었는데 사회의 혹독함에 결국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여보, 저 갔다 올게요. 다녀오세요, 내 사랑. 하지만 스탠리는 곧 그에게 닥칠 끔찍한 운명을 알지 못했어요. 안 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사고였지만 다행히 어찌어찌 과다출혈은 생각보다 잘 막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신경을 심하게 다쳤어요. 죄송합니다만 남편분은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네? 안 돼, 선생님. 그럴 순 없어요. 혹시 그의 시력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실 수술을 통해 시력을 일부 혹은 전부 회복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수술비가 자그마치 무려 $10,000예요. 저 선생님, 그만한 돈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 하지만 워낙 비싼 수술이라서 저희도 병원 규칙을 어길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메건은 슬픔이 북받쳐 올랐어요. 미래가 뻔히 보였지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죠. 그 후로부터 며칠간 메건은 남편을 위해 마을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친척들에게 전화하며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도 가봤지만 모두 어렵다는 대답뿐이었죠. 그렇게 돌아온 병원에선 자신의 상태를 듣고 스탠리가 절규하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쉽지 않은 여정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어요. 여보, 침실불은 일부러 켜두셨나요? 난 상관없어요. 죄송하지만 계속 승인 거절이 뜨네요. 괜찮아요. 두세요. 선택권이 없던 메건은 결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두 사람의 생활비를 벌어보기로 했어요. 한편 스탠리는 아직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반항적인 그는 보행훈련을 배워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보행훈련은 시각장애인이 촉감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몇 달이 흘렀지만 우울함은 여전히 그를 쫓아다녔어요.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는 질문을 던졌죠. 그는 정신적 감옥에 갇혀 점차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업이 화가인데 성공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퀸즈포트시에서 열리는 그림 공모전에 참여해 $10,000의 상금을 얻어보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모집 요강을 더욱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들은 스탠리의 마음은 급격히 요동쳤어요. 근래 몇 달 중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는 미소 지었지만 이내 미소가 사라졌어요. 브루노, 나는 못해. 브루노,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네, 이제... 그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고 목덜미의 머리카락은 곤두서는 듯했어요. 자신이 무슨 색을 고르는지도 몰랐지만 상관없었어요. 그저 붓의 감촉과 캔버스를 느끼고 싶었죠. 물감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렇게 마법이 시작됐죠. 황홀감과 끝없는 행복을 느꼈어요.
이럴 수가. 스탠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다른 것보다 너무 행복했죠. 그 후로부터 몇 주간 스탠리는 보행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는 브리우 점자 수업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쐬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림을 그렸어요. 매일매일 말이죠. 스탠리는 자신의 상상을 캔버스에 옮기기 위해 여러 기술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는 파란색을 좌표로 사용했고 이는 그의 상상력을 캔버스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죠. 우와! 이 그림 정말 아름답다. 아기의 말이 아니라 한 번도 이런 아름다운 걸 그린 적은 없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건 마치 제 마음이 이전보다 더 다채로워진 느낌이에요. 메건? 어디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있는 공모전에 당신 그림을 지원하려고요. 됐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스탠리,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참여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메건은 스탠리의 이름으로 지원했어요. 나만의 렌즈를 통해 라는 대회였죠. 원하는 건 뭐든 그려보도록 해요. 명심해요. 6일 동안이에요. 일요일에 작품을 제출해야 하니까요. 스탠리는 말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공모전 상금을 타서 시력을 되찾길 바라는 메건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뭘 기대하는지 잘 알아요. 하지만 여보... 당신은 그냥 그림에 집중해요. 그리고 다음 날 스탠리는 이젤 앞에 서서 뭘 그릴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렇게 오후가 되자 그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저녁이 되자 그는 포기했어요. 공모전 참가는커녕 내가 뭘 그리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림 그리는 걸 다시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당신이 살면서 처음으로 결과에 대해 지나친 생각을 하지 않고 과정을 즐겼기 때문이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스탠리는 메건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리하여 다음 날 스탠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작업에 몰두하자 그는 단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림의 일부라는 걸 알았어요. 마치 그림이 본인을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끌어주는 것 같았죠. 그렇게 5일이 지났고 스탠리의 그림은 마침내 완성되었어요. 우와, 스탠! 언젠가는 당신도 이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지 황홀해요. 메건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품을 제출했고 그들은 기다렸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퀸즈 포트시의 가장 큰 그림 대회 나만의 렌즈를 통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수많은 훌륭한 화가분들이 지원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2개의 작품이 저희 심사위원들을 끝까지 괴롭혔다고 하죠. 수수께끼 작의 러셀 데이비스, 그리고 마음의 눈 작의 스탠리 퀸입니다. 네, 최종 승자는 마음의 눈 작의 스탠리 퀸입니다. 여보, 해냈어요! 관중은 환호했어요. 스탠리가 무대로 나가자 모두 큰 충격을 받았죠. 안녕하세요. 제가 스탠리입니다. 이 작품을 그리셨다는 거죠? 네, 사회자님. 거짓말 마!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저런 작품을 그려냈을 리가 없어요. 다른 누군가가 대신 그려준 게 분명해요. 무슨 소리예요? 제 남편이 눈이 보이진 않지만 편법을 쓰진 않아요. 전 못 믿겠는데요? 안 그래요? 저였어야 해요. 최종 우승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였어야 한다고요. 저 스탠리 씨, 만약 이게 다른 사람이 그려주신 거라면... 제가 보는 눈이 멀었다고 해서 마음의 눈도 멀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제 장애 때문에 이 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우승 상금을 가져가도록 하시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신께 연민은 느끼지만 제 상금을 빼앗길 정도는 아니군요. 이걸 정말 당신이 그렇다면 제안을 하나 하죠. 이 자리에서 뭐라도 그려보세요. 바로 여기, 모두가 바라보는 앞에서요. 당신 제안을 받아들이죠. 파란 물감과 캔버스가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스탠리는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끝났습니다. 그가 이젤을 돌려 보여주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부끄러워했어요. 특히 러셀이 말이죠. 이럴 수가. 지금도 이 있으십니까, 러셀 씨? 저는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고도 이렇게 물감을 가지고 논다니 상상할 수 없어요. 우승할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정말로요. 저희도 용서하십시오, 스텔리 씨.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을 말이죠. 당신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의지만 있다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스탠리는 우승 상금을 받았고 모두 그를 축하해 주었어요. 메건은 남편이 마침내 시력을 되찾을 거라는 생각에 기뻤죠. 스탠리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러셀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이기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수술 비용으로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봐요. 당신이 이걸 받도록 해요. 네? 아니요, 전 왜 양보하시려는 거죠? 저는 제 시력을 되찾으려고 돈이 필요했던 건데 그게 아버지의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받으세요. 당장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저 훌륭한 화가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간이시군요. 꼭 약속할게요. 언젠간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러셀은 서둘러 병원으로 갔지만 슬픈 소식을 듣게 됐죠. 안 돼. 의사도 아버지를 살릴 순 없었어요. 이미 늦어버렸죠. 선생님, 제 아버지의 눈을 한 환자분께 기증하고 싶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스텔리 킨 씨. 네, 접니다만. 여긴 퀸즈포트 메트로 병원입니다. 안구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비용은 물론 전액 무료고요. 어떻게 됐냐고요? 스탠리와 메건은 병원을 찾았고 수술은 바로 진행됐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그의 눈에 붕대가 풀어지자 아니, 앞이 보여요. 메건, 당신이 보여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러셀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러셀입니다. 주셨던 돈 돌려드리려고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버지 수술 때문에 그 돈이 필요했던 지금 그 눈이 바로 제 아버지예요. 그럼 기증한 사람이... 스탠리는 러셀의 손을 잡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천만에요. 대회에서 당신이 제게 해주셨던 행동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신은 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아버지의 눈이 당신의 마음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됐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는 끝나요. 이번 이야기는 의지와 일념의 힘을 가르쳐 주었고 그와 동시에 남을 향한 친절과 연민의 가치를 알려주었어요. 사람이 다른 무엇보다 인간애를 택했을 때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요.